저는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일이었죠. 하지만 그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수저 떠서 입에 넣더니 찡그린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싱겁기가. 그 말과 함께 숟가락을 탁 소리 나게 그릇에 내려놨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입맛은 정말 까다로웠거든요. 짜면 짜다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만족할 만한 반응을 얻기는 힘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다시 간을 맞춰드릴게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으로 제지하셨어요. 앉아. 이미 다 차린 밥상을 어떻게 해. 그냥 먹어야지. 그러시면서도 불만스러운 표정은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밥상 차리는 것도 제대로 못해. 남편인 태우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중재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맛있는데요. 미경이가 요리 잘하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남자들은 밥만 주면 맛있다고 하는 거야. 진짜 맛있는 음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손끝이 살짝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매일 이런 식이었거든요. 밥상은 원래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어야 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오히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부족하고 어떤 음식을 해도 흠을 잡으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이 나물도 간이 안 맞네. 참기름은 제대로 넣었어? 시어머니가 시금치 나물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참기름도 넣고 마늘도 다져서 넣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도 맛이 이상해. 예전엔 이런 나물도 제대로 무쳐 먹었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태우가 다시 한번 거들어 보려고 했어요. 어머니, 저는 맛있는 것 같은데요. 미경이가 정성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너는 참 답답하다. 내 아내 편만 들어서 되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놓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도 없었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음식 하나하나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김치도 너무 시어. 담근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제대로 관리를 했어? 이틀 전에 새로 담았는데. 저는 변명하듯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럼 담글 때부터 잘못 담근 거지. 우리 때는 김치 하나도 제대로 담가야 시집살이라고 했는데. 저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을 때 저는 그 안에서 미안함과 무력감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밥상 위의 음식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한 음식들이었는데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 어떤 정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이 정도로 밖에 못하면 어쩌니.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태호가 불쌍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또 참아왔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밥상이 저에게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매일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저는 언제나 지는 쪽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드시고 계셨고 태우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혼자 견뎌야 했어요.
이 불편한 밥상에서의 또 하나의 저녁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사실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결혼 초기만 해도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집안일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꼈어요. 아무리 해도 만족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처음엔 제가 서툴러서 그런가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미경아, 이리 와봐. 그날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다가가니 냉장고를 열어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야? 반찬이 이렇게 적어도 돼? 저는 어제 만든 반찬들을 가리키며 설명드렸습니다. 어제 새로 만든 건데요. 콩나물 무침이랑 멸치볶음이랑.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밥상을 차려. 우리 태우 직장에서 피곤해서 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정작 태우는 반찬이 많든 적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간단한 걸 좋아했죠.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내일은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씀드렸어요. 매번 그런 말만 하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뭘 해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도 잘못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요. 처음엔 정말 제가 못해서 그런가 싶어서 더 열심히 했는데 결국 똑같더라고요. 태우와 이야기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에게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원래 그래. 나한테도 어릴 때부터 엄격했어. 태우는 그렇게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에 대한 시어머니의 불만이 계속 쌓여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잠겼는데도 시어머니는 아침밥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감기 걸렸다고 밥상 안 차리면 어떻게 해? 약 먹고 하면 돼. 그날 저는 정말 힘들었는데도 억지로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픈 사람이 만든 음식 어떻게 먹으라고 하시면서 결국 밖에 나가서 사오셨어요. 그럼 왜 차리라고 하셨나요? 저는 그때 정말 억울했습니다. 아파도 차려야 하고 차리면 또 문제가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시기도 했어요. 옆집 며느리는 참 잘해. 시어머니 생신날에 한정식집 차려놓은 것처럼 상 차려놨더라.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만 못한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았어요. 태우에게 또 말해봤지만 반응은 늘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그래. 조금만 참아봐. 참으라고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죠?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소리 내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제 친정을 무시하듯 말씀하실 때였어요. 내 어머니는 딸을 어떻게 가르쳤나 몰라. 이 집에 와서 적응을 못하네. 제 어머니는 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것도 속으로만 삼켜야 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처음에 열정도 사라지고 웃음도 줄어들었어요. 태우도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는 여전히 중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날 저녁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릇 좀 제대로 닦아. 기름기가 그대로 있잖아. 저는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하지만 또 지적하셨어요. 물기도 제대로 안 닦고. 이래서야 되겠어? 그때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만큼 마음이 지쳐 있었던 거죠. 밤에 태우와 누워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나 정말 힘들어. 뭐가? 태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물었어요. 어머니가 매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견디기 어려워. 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좀 참아봐. 어머니도 나이 드셔서 그런 거야. 태호는 여전히 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생각하니까 답답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매일 기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메뉴로 골라서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미역국에 소고기도 넣고 김치찌개도 시어머니 입맛에 맞게 조금 짜게 했습니다. 나물도 3가지나 준비했고 생선구이까지 해서 상을 차렸어요. 어머니 저녁 드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셔서 국부터 드셨어요. 그런데 첫 숟가락을 뜨시더니 바로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이상한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제 것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니, 오늘이 더 잘된 것 같았는데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이게 괜찮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어요.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야? 평소보다 조금 더 넣었는데요. 어머니께서 늘 싱겁다고 하셔서. 저는 변명하듯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짜기만 하고 맛이 없어. 소고기도 질기고. 시어머니가 고기를 씹으시면서 불평하셨어요. 제가 봐도 고기는 잘된 것 같았는데요. 부드럽게 익었고 냄새도 좋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모든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태호가 중재해 보려고 했어요. 어머니, 저는 맛있는데요. 너는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다고 하잖아. 시어머니가 태호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이래서야 되겠어? 그때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늘따라 유독 심하신 것 같았거든요. 뭘 해도 틀리고 어떻게 해도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음식들을 하나씩 지적하셨습니다. 이 김치찌개도 너무 짜. 김치가 잘못된 거야. 어제 새로 담근 건데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담글 때부터 잘못 담근 거지. 정말 답답해.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물도 이상하네.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어. 시어머니의 지적이 계속됐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사과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이 집 밥상은 이제 망했다. 진짜 망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매일같이 정성껏 차려온 밥상을 두고 망했다고 하시다니. 그것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사실을 말하는 게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이런 음식으로 어떻게 밥상이라고 해?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는 소리만 듣고.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뭐라고?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는 걸 느꼈어요. 10년간 쌓인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국그릇을 그대로 식탁에 내던졌어요.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지면서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못 참겠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정말 못 참겠다고요. 태우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경아,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통제가 안 되는 상태였어요. 국그릇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국물이 여기저기 튀어 있었습니다. 식탁도 바닥도 난장판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거든요. 저도 제가 한 일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미경아. 태호가 다시 소리쳤지만 저는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것 같았거든요. 국물과 파편이 날아간 곳을 보니까 더 끔찍했어요. 제가 정말 이런 일을 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으시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하셨어요.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태우가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저는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시어머니가 쓰러지기 직전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더 심하게 가슴을 부여잡으셨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으신 거였어요. 어머니. 태호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태호의 절규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한 일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어요. 119에 신고해. 태호가 저에게 소리쳤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거든요. 태호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이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곁으로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맥박을 짚어보려고 손목을 잡았는데 제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눈 떠주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요. 태우가 전화를 끊고 돌아와서는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이 불규칙해. 빨리 와야 하는데. 그의 얼굴도 시어머니만큼 창백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을 때까지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불과 몇 분이었겠지만 1시간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이게 다 내 탓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화를 내서. 구급대원들이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살펴봤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그들이 시어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현실감을 잃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보호자분은 같이 가셔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태호에게 말했어요. 태호가 저를 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너도 같이 가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못 가. 내가 이렇게 만든 건데.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태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결국 저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의식이 없으셨지만 숨은 쉬고 계셨거든요.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는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셨어요.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며느리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는데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화를 내서 그릇을 던져서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태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가슴을 잡으시면서 쓰러지셨어요.
간호사가 기록을 작성하고 나서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태호는 계속 응급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아. 태호가 저를 불렀어요. 응?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걸까?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태호가 저를 어떻게 볼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내가 화를 냈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화를 냈다고? 그릇을 던졌어. 그래서 어머니가 놀라셨나 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릇을 던졌다고?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던진 게 아니야. 그냥 화가 나서. 저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어떤 변명도 소용없어 보였어요. 미쳤어?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얼만데 그런 짓을 해?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태호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는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시면 어쩌려고 그랬어? 태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만약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평생 죄책감에 살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태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저희입니다. 환자분이 심장 쇼크를 일으키셨네요. 갑작스런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무너졌어요. 위험한 상황인가요?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금은 안정화시켰지만 며칠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일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면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태호가 물었어요. 내일 아침에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가 가고 나서 태호와 저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태호의 원망스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집에 가자. 태호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나는 여기 있을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 가자고 했어. 태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결국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정적이 더 무서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식탁은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깨진 그릇 조각들과 흩어진 국물 자국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다시 한번 현실이 느껴졌어요. 치워. 태호가 짧게 말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태호의 차가운 시선도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태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거든요. 병원에 가자. 태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평소처럼 같이 가자가 아니라 명령조였습니다. 차 안에서도 여전히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는 너무 가벼워 보였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간호사에게 시어머니의 상태를 물어봤어요. 밤사이 안정적이셨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지만 생체 신호는 정상이에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말이 무서웠거든요. 면회는 가능한가요? 태호가 물었어요. 네, 하지만 한 번에 한 분씩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조용히 해주시고요. 태호가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대기실에 혼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고 있었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도 있었는데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겠지만 제 상황은 달랐어요. 제가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서 태우가 나왔어요. 그의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의식이 없어. 태호가 짧게 대답했어요. 너도 들어가 봐. 저는 떨리는 다리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러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심장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눈 떠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계셨어요. 그래도 살아계시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들으실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저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할 이유는 아니었는데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면서 계속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네, 며느리입니다. 저는 일어서면서 대답했어요. 환자분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했어요. 심장에 갑작스런 부담이 가해져서 쇼크가 온 것 같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회복이 좀 더딜 수 있어요. 언제쯤 의식이 돌아올까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의사가 나간 후 저는 다시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태호가 들어왔어요. 교대할게. 저는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죄책감은 없을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태호가 나왔어요. 뭐 좀 먹자. 하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어요. 나는 괜찮아. 먹어야 해. 이러다가 너까지 쓰러지면 어떻게 해. 태호의 말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지만 걱정도 섞여 있었어요. 병원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는데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넘겼습니다. 미경아. 태호가 저를 불렀어요. 응? 왜 그랬어? 정말로 왜 그런 짓을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더 컸어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10년간 쌓인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참을 수 없다고 그릇을 던져? 어머니가 연세가 얼만데? 태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어요. 나도 몰라.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뭐라고 할 거야? 태호가 물었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깨어나셔서 저를 어떻게 볼지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오후에 다시 병실로 들어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어요. 모니터의 신호음만 규칙적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또다시 사과했어요. 제가 너무 참았나 봐요. 그래서 한순간에 폭발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호흡이 조금 거칠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건 아닌지 싶어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없었어요. 그저 기계음만 계속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저와 태우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설사 깨어나신다고 해도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의 무게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화를 낸 게 아니라 한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뜨신 거였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알려줘서 저와 태우는 뛰어가듯 병실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 기대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태우가 달려가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많이 약해 보이셨지만 의식은 또렷하셨어요. 태우야.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태우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그 시선을 받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너무 무서웠거든요. 미경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네, 어머니.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내가 쓰러진 거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 저 때문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서 저를 제지하셨어요. 기다려. 천천히 말해. 저는 숨을 깊게 쉬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화를 내서 그릇을 던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놀라셔서.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약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일어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무릎 꿇지 마. 저는 일어났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미경아, 나 좀 봐.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있었습니다. 너 많이 힘들었구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내가 너무 심했나?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힘들었다고 말하면 시어머니를 더 상처 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같은 애가 이유 없이 그릇을 던지겠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쌓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매일매일 뭘 해도 틀리고 어떻게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10년 동안 이 밥상은 저에게 지옥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떠날 수도 없었어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참고 또 참았는데 그날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밥상이 망했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미경아. 저도 정성껏 차린 건데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는 건데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내가 정말 몰랐구나.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태우도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아마 처음으로 제 진심을 들었을 거예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뭘 해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도 틀리고. 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미안하다, 미경아. 어머니,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굴었나 보다.
너한테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며느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 안 되는 건데. 그때까지 말없이 듣고 있던 태우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미경아, 둘 다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했어. 태우야, 내 잘못은 아니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참기만 했어요. 저도 태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셋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감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어머니를 안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딸. 시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태우도 우리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 같네. 병실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밖에서는 비가 오고 있었지만 저희는 따뜻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찾은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의사가 와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며칠 더 안정을 취하시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안심했어요. 시어머니도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얘들아.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나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힘들면 참지 말고 말해. 알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네, 어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약속할게. 너 힘들게 하는 말은 안 할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태호도 옆에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중간에서 잘 조율할게. 둘 다 서로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벽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미경아.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 요리 정말 잘하더라. 내가 너무 까탈스럽게 굴었나 봐.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더 노력할게요. 저는 부끄럽게 웃었어요. 노력할 것도 없어. 그냥 내 방식대로 해. 나도 이제 적응할게.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죽을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집에 가서 만들어 왔어요. 병원에서는 간병식만 나오니까 맛이 없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니, 죽 가져왔어요. 저는 보온 용기를 열어서 보여드렸어요. 어머, 고마워라.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냄새가 좋네. 제가 떠드린 닭죽을 드시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거 참 맛있다. 간도 딱 맞고. 정말요? 저는 기뻤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정말이야. 너 요리 솜씨가 늘었구나.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태호도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미경이가 원래 요리 잘했어요. 그래? 내가 몰랐네. 시어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고마웠어요.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물어봤어요. 된장찌개가 먹고 싶네. 내가 끓여주는 걸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저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환자분 혈압이랑 심박수가 많이 안정되셨네요. 정말 좋아지고 계세요. 가족들 덕분이에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시어머니가 저희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아, 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미경이한테 그동안 너무 심하게 했구나 싶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욕심이 너무 컸나 봐. 어머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말해야 해.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도 생각해 봤는데.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아마도 내 며느리라는 생각에 너무 완벽하기를 바랐나 봐.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었고. 시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그런데 그게 너한테는 부담이었겠구나. 미안해 정말. 시어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서로 이해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야. 내가 변할게. 시어머니가 다짐하듯 말씀하셨어요. 태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미경아,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해요. 과거는 잊고. 그래, 새로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밝게 웃으셨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저와 태호는 교대로 지키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미경아. 태호가 저를 불렀어요. 응? 고생 많았어. 그동안 혼자 견디느라. 태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어머니랑 너 사이에서. 태호가 약속했어요. 고마워. 저는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훨씬 좋아 보이셨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네. 태호가 기쁘게 말했어요. 정말요? 저는 반가웠어요. 집이 그리워.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밥상이 보고 싶어.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그 밥상이 전쟁터가 아니라 정말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곳이 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저는 기쁘게 말했어요. 어머, 고마워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시어머니가 걱정해 주셨어요.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퇴원 전날 밤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날 제가. 그만해.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서 말씀을 막으셨어요. 이제 그 얘기 하지 말자. 서로 상처만 낼 뿐이야. 하지만 미경아, 중요한 건 앞으로야. 과거는 과거고.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는 앞으로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시어머니도 따뜻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느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그동안의 아픔들이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저희 집 저녁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거든요. 미경아, 내가 도와줄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거의 다 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옆에 서서 상추를 다듬기 시작하셨어요. 같이 하니까 재미있네. 이런 모습이 처음엔 어색했어요. 10년 동안 혼자 해오던 일을 시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이 나물간 어때요? 저는 시어머니께 맛을 봐달라고 했어요. 조금 더 짜게 해도 될 것 같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그 말이 지적으로 들렸을 텐데 이제는 정말 조언으로 들렸어요. 톤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네, 소금 조금 더 넣을게요. 저는 기꺼이 간을 맞췄어요. 어머, 이제 딱 좋네.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으셨어요. 태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저희는 함께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랑 미경이가 같이 준비하네. 태호가 신기해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저는 기쁘게 말했어요. 좋네요. 보기 좋아. 태호도 웃으며 손을 씻으러 갔어요. 저녁 상에 앉았을 때의 분위기도 예전과 달랐어요. 긴장감 대신 편안함이 있었거든요. 오늘 미역국 정말 시원하다. 시어머니가 국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맛있죠? 미경이가 정말 잘 끓였어요. 태호가 거들었어요. 내가 좀 도와줬지.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웠어요. 예전에는 저 혼자 한 일도 인정받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함께 한 일을 자랑스러워해 주시니까요. 어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다시 담그신 김치를 먹으며 말했어요. 그래? 너랑 같이 담갔잖아.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지난주에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갔었어요. 처음에는 방법이 달라서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거든요. 어머니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양념이 더 깔끔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 방법도 좋아. 고춧가루 양이 딱 적당해. 시어머니도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런 대화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분위기 말이에요. 내일은 뭐 해 먹을까? 태호가 물었어요. 제가 갈비찜 해볼까요? 저는 제안했어요. 어머, 좋지. 나도 도와줄게. 시어머니가 손뼉을 치셨어요. 어머니가 양념 비법 가르쳐 주세요. 저는 부탁드렸어요. 그럼 우리 집 갈비찜 양념은 특별해.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만의 비법이라며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는 기꺼이 알려주시려고 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할 때도 시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 시어머니가 물기를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되셨는데 저는 걱정했어요. 괜찮아. 이런 거 하면 오히려 좋아.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내일 장 보러 갈 것들, 태호가 좋아하는 음식들, 계절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 미경아, 너 정말 많이 참았구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안해 보였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앞으로는 정말 다를 거야.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네, 어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태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집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 태호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너도 많이 밝아졌어. 예전에는 집에서도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태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편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잔치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물어봤어요. 글쎄, 너무 거창하지 않게 해줘. 우리끼리만 먹을 거니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생신인데 특별한 거 해드려야죠. 저는 웃었어요. 그럼. 내가 해주는 음식이면 뭐든 좋아.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생신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시어머니께 꽃다발을 드렸어요.
어머 고마워라. 꽃도 사오고.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태우도 선물을 준비해 왔고 저희는 함께 시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했어요.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정말 좋네. 시어머니가 감격해 하셨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 미경이 덕분에 정말 행복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둥글게 앉아서 함께 식사했어요. 예전에 그 불편했던 밥상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가족의 밥상이었습니다. 이 밥상 참 좋네. 시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좋아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함께 하자. 태호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밥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갈등의 무대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몇 달 전만 해도 이 자리는 저에게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니까 모든 게 달라진 거죠. 어머니, 내일은 뭐 해드릴까요? 저는 물어봤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 간단한 거면 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시어머니의 눈에서 따뜻한 빛이 났어요. 이제 저희 집 밥상은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의 긴장과 갈등 대신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서로의 진심을 나눈 그 순간부터였어요. 때로는 힘든 일들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저희 가족도 그 큰 시련을 통해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시어머니와 태호와 함께 앉아있는 이 밥상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 같아요. 여기서 저희는 매일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정말 맛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더 맛있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이제 정말 좋은 팀이 됐네. 태호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정말 좋은 팀이에요. 그리고 이 따뜻한 밥상에서 앞으로도 계속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불편했던 밥상은 이제 저희 가족의 가장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